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우리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책은 비밀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그랬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어떤 것이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끌고 있고 또 사람 마음을 잡고 있는 것, 또 우리를 좋게 만들고 좋아하게 만드는 것 중에 뭔가 숨어 있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 숨어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랑주 박사께서는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전문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주얼 매니지먼트랄까, 또 비주얼로 해서 매장을 어떻게 잘 디스플레이 할 것인가랄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자문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그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죠. 첫 번째 테마는요, 좋아 보이는 것들은 잊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기억을 파고드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습관입니다. 관습입니다. 그리고 반복이거든요. 이제 반복이 지속되다 보면 습관이 될 수 있고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뭘 만들게 되겠습니까?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지 속에 그것을 어떻게 주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광고, 단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아까 색상이고 그림이고 형상이고 심볼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보면 그냥 그 연상될 수 있도록 이미지랄지 색상이랄지 뭘 딱 보면 바로 그 회사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반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테마인데요. 특별한 숫자가 나타납니다. 70대 25대 5라고 하는 비율에 대한 걸 말해요. 70은 어찌 보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숫자잖아요. 3분의 1을. 그리고 25는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반대로 5라고 하는 것은 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20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5%가 바로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스타벅스의 이미지 컬러는요 초록색입니다. 스타벅스 초록색이거든요. 스타벅스 마크랄지 심볼 마크 보면 초록색이 등장하는데 초록색이 전체 차지하는 면적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면적 비율은 5%라는 거예요. 그런데 5% 비율인 그 초록색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된다는 거죠. 어떤 소비자들에게 또 고객들에게 내가 주장하는 어떤 컬러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70대 25대 5의 비율에 의해서 5%가 포인트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그걸 하면서 근데 이 색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색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미지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오겠네요. 회사마다 심볼 마크를 정하고 심볼 컬러를 정할 때 어떤 걸 강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컬러가 결국은 사람의 어떤 것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파란색 하잖아요. 파란색은 신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신뢰를 나타내기 때문에 뉴스의 배경화면이 주로 파란색을 쓴다는 거예요. 이 정보와 이 뉴스는 신뢰할 만합니다. 믿음직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은근히 전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란색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심적 효과는 바로 신뢰감이라는 거죠. 빨간색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열정이 생각나잖아요. 투구도 생각나잖아요. 근데 사람들 심리 가운데는 이 빨간색이 주로 식욕을 많이 나타낸다고 그러네. 식욕.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음식 광고랄지 먹는 것에 대한 광고에는 아마 빨간색이 애용되나 봅니다. 아까 5% 룰에 의거해서. 제가 이 책에 많은 컬러별로 했던 색상에 대한 걸 가만히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좀 과연 그렇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비주얼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많은 심리적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을 착안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책의 배열만으로 10배의 매출을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의 배열만으로. 제일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대비. 그 보색 관계라 할까요? 두 가지 컬러를 섞는 거죠. 강조하는 컬러가 있으면 그 바탕 컬러를 뭐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색 관계라고 해서 두 컬러를 대비시키는데 그게 서로 상보적이면 강조가 될 거잖아요. 근데 비슷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선이 희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게 대비 관계, 보색 관계를 잘 검토해서 하게 되면 상품이 확 눈에 띄기 때문에 강조되기 때문에 매출이 는다. 이런 내용에서 비주얼, 색상의 배열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을 확실히 강조하기 위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아름다워지는 색상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에 대한 이야기 중에 처음 듣는 단어가 나왔어요. 3500K라는 용어예요. 조명의 밝기를 말하거든요. 1000K, 2000K, 3000K, 5000K, 6000K에서 빛의 밝기가 있는데 3500K가
아주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조명의 어떤 빛의 밝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3500K 하니까 전혀 우리 감이 안 오잖아요. 이 책에서 3500K의 분위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출 후에요. 해가 떴습니다. 1시간 후의 색상이 바로 3500K라고 합니다. 그 색깔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색상이고 온도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강의실 같으면 좀 밝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강의실의 온도는 5000K 정도 조명을 원한다고 하네요. 백화점에서 매장 돌아다니면 복도에 좀 밝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한 6000K 정도의 조명을 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조명의 밝기는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 여하튼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온도는 3500K라는 것을 이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끌어당긴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말해요.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부분은 충분히 어둡게 만들고요, 어떤 부분은 충분히 밝게 만들어서 어둠과 밝음의 차이를 이용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강조가 되겠죠. 우리 연극을 보든지 등등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경은 까맣게 만들어 놓고 조명을 통해서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을 밝게 보여줘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에 맞춰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사무실에서 사진 찍을 일이 있어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요. 사진 기사 조명을 다 꺼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은근히 밝은 걸 좋아했는데 조명을 다 껐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드디어 뭐죠? 강조하고 싶은 곳에 조그맣게 조명을 더 비추는 거예요. 사진 나온 걸 가만히 봤더니 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것과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절대로 같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끌어당긴 힘, 스포트라이트, 강조할 곳과 강조하지 않을 곳에 대한 것을 조명의 밝기, 그러니까 밝게 할 것은 정말 조명을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리어 감추어버리는 것, 어둡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합니다. 여섯 번째 나와 있는 단어의 숫자가 또 나와 있는데 45도 각도와 76cm라고 하는 마법이 있다는 겁니다. 45도 각도라는 것이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의 모습을 사진 찍을 때 45도 각도에서 찍게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네요. 조명의 높이는 76cm 정도 떨어지면 훨씬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의 마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요, 심리를 걷게 만드는 동선의 비밀 그랬는데, 심리라는 거는요, 백화점을 말합니다. 우리 매장, 쇼핑센터 같은 데 가면 많이 걸어야 되잖아요. 많이 심리를 걷게, 4km를 걷게 되는데 고객을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계속 머물게 하고 또 충분히 많은 곳에 호기심 말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포인트인데, 섬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섬이 뭡니까? 이제 상품 진열하는 특별한 모아진 공간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입구 백화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섬에는 뭐가 있을까요? 계절 상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섬과 섬 사이는 한 6걸음 정도가 딱 좋다고 그러네요. 너무 가까워도 좀 번잡해 보이고 너무 멀면 또 좀 그래 보이고요. 한 6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섬을 만들고 섬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작해서 쭉 나올 때 또 눈에 보이는 물건 중에 매출이 나올 만한 거, 또 소비자의 관심 있을 만한 상품부터 진열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동선과 사람의 행동 반경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가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입구를 여러분 생각, 오른쪽에 배치하는 게 맞습니까? 왼쪽에 배치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 별 생각 없잖아요. 사람의 심리와 동선과 모든 것은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화점의 모든 입구는 오른쪽으로 만들어져 있다,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는요, 물건을 갖게 만드는 16cm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애플 매장에 가면 진열장에 물건이 있는데 입구로 16cm 떨어진 곳에 상품을 진해 놓는다는 거예요. 16cm가 뭐냐면요, 손잡기 딱 좋은 것. 그죠? 너무 가까운 데 있으면 좀 불편하고 너무 멀어봐도 손잡이면 손이 안 간다는 거죠. 그 물건을 만져보고 싶은 그런 거리가 16cm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대 높이 있잖아요. 100cm부터 140cm가 사람의 어떤 시선과 손이 가장 잘 가는 곳에서 제일 홍보하기 좋은, 많이 팔고 싶은 물건들을 진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 합니까? 황금구역, 이렇게 말합니다. 아홉 번째는요,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꾸는 가치의 힘이라고 했는데, 물건을 왜 포장해주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요, 포장해버리면 감춰져 버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상품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팝니다. 결국 브랜드를 파는 거고요, 가치를 파는 거고, 이미지를 파는 거고, 철학을 판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품 자체가 그것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포장을 그냥 해버리면 다 감춰져 버리잖아요. 그것은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가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나를 넣었을 때 완성된 이미지 만들기 그랬는데, 결국은 고객이 가진 상상의 눈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미지가 마음에 들면 지갑은 열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전체적으로 내용이 비주얼 머천다이징입니다. 색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심결에 색상과 그 분위기, 진열, 위치 또 숫자들에서 우리가 은근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이 됩니다. 이 저자는 비주얼 머천다이징 쪽 분야에서 경험이 참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 많은 것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엑기스들이죠. 몇 가지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숫자도 보여주고 내용도 보여주는데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여기서 발전시켜 간다면 아주 유익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컨설팅 분야에 보면 정말 마법 같은 숫자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비주얼 머천다이징 쪽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책에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소를 많이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전문 컨설팅 분야에서도 이 숫자들 숨어있는 비밀들이 많이 있고 비밀의 숫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도 참 많이 있고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매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객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 또 고객 접점, 진열, 색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매우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는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